여러분들은 수영하실 때 쉬지 않고 몇 미터까지 수영해 보셨나요? 수영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10바퀴 정도는 쉬지 않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병, 배영, 평영, 자유형 모든 영법을 다 배워도 3바퀴에서 4바퀴 돌면 지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힘으로 수영하시는 분들은 한 바퀴 돌면 정말 힘들어 하시죠. 수영장에 갔을 때 부드럽게 수영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 본인 수영하던 걸 멈추고 잘하는 분이 수영하는 걸 지켜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수영할 때 쉬지 않고 30바퀴 할 수 있는 연습 방법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연습하시면 여러분들도 힘 들이지 않고 부드럽게 수영해서 10바퀴 이상 쉬지 않고 하실 수 있게 될 것이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연습할 건 바로 힘 빼고 수영하기입니다. 수영을 잘하는 분들과 못하는 분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본인의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력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영장에서 넋놓고 보게 될 정도로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영 유튜브에서 보는 분들은 힘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쭉쭉 앞으로 나가고 힘을 최대로 사용해서 빠른 수영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분들은 수영은 할 수 있으나 오랫동안 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힘을 빼고 편안하게 수영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팔과 다리에 힘을 빼고 손은 가볍게 물을 젓는 느낌, 발차기는 힘을 뺀 상태로 동작은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힘을 빼고 팔을 젓는다 해서 몸이 가라앉거나 앞으로 못 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캐치 동작 이후부터 피니쉬 동작 이전까지 힘을 줘서 당기면 더욱 좋겠지만 그건 힘을 빼고 젓는 연습이 끝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힘을 빼고 가볍게 수영한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하다 보면 평소 힘을 전부 소진하면서 수영할 때보다 스피드는 느릴 수 있으나 똑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훨씬 편안하게 수영하실 수 있어 자연스럽게 남는 힘으로 더 많은 거리를 수영하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연습할 건 바로 글라이딩 동작입니다. 수영할 때 모든 영법에는 리커버리 동작 이후 캐치 이전까지 글라이딩 할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수영을 편안하게 잘하는 분들은 글라이딩 동작을 정말 잘하고 반대로 수영을 힘들게 하는 분들은 대체로 글라이딩 시간이 굉장히 짧으며 피치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유형 글라이딩을 예를 들어보면 리커버리 동작 이후 손이 물속에 들어가서 팔을 앞으로 쭉 뻗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팔을 한계점까지 뻗는 게 아닌 한계점 기준 약 80에서 90% 정도까지만 뻗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라이딩 동작 때 물속에서 1에서 2초 정도 기다렸다 당기면 되는데 타이밍은 하나 둘에 당기고 하나 둘에 당기는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영상에서 여유롭게 수영하는 분들의 글라이딩 타이밍을 보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글라이딩 할 때 팔이 캐치 동작하는 구간에 있어야지 미리 당기는 구간까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팔을 위로 들려고 하지 마시고 글라이딩 하는 팔이 몸과 일직선 구간에 있도록 뻗고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 연습할 건 몸을 일직선으로 만들기입니다. 수영할 때 우리의 몸이 앞으로 나가는 걸 방해하는 요소는 저항입니다. 수영을 잘하는 분들은 출발, 턴, 스타트할 때 스트림 라인으로 저항을 안 받는 동작을 만들어주고 영법할 때는 몸을 일직선으로 만들어줘서 저항을 최소화시키고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영을 잘 못하는 분들은 영법할 때 팔과 다리가 일직선이 아닌 약간 바닥을 향해 내려간 상태로 수영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팔과 다리가 일직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동안 뒤로 흘러가는 물에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게 됩니다. 저항을 받으면 당연히 너무나 힘들고 앞으로 나가지도 않으며 체력 또한 금방 소진되어 버립니다. 저항을 받지 않기 위한 팔 동작은 앞서 말한 글라이딩 동작을 잘 해주시면 되고 하체는 코어에 힘을 살짝 줘서 가라앉지 않도록 띄워놓고 발차기를 해야 합니다. 발차기가 힘들다고 팔로만 수영하다 보면 코어 힘이 풀리고 다리를 질질 끌고 가는 폼으로 변하게 됩니다. 코어 힘을 통해 하체가 일직선이 될 수 있게 유지하면서 발차기는 투비트 킥이 아닌 포비트 킥을 유지하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코어 힘을 키우는 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슈퍼맨 동작으로 단련하시면 수영할 때 하체가 가라앉는 걸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오래 수영할 수 있는 연습 방법 3가지, 힘 빼고 수영하기, 글라이딩 동작, 몸 일직선으로 만들기, 알려드린 3가지를 마스터하시면 30바퀴는 기본이고 배고플 때까지 수영하실 수 있으니 수영장에 가서 꼭 연습해보시고 후기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수영할 때 어떤 영법을 가장 힘들어 하시나요? 체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저병, 그리고 몸이 많이 가라앉고 물을 먹게 되는 배영, 이렇게 2가지를 많이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저병으로 쉬지 않고 10바퀴 할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연습 방법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병 잘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저병하면 금방 지치는 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구독을 많이들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84%의 시청자들이 구독을 안 해주고 계십니다.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꿀팁 많이 알려드릴 테니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병을 힘들게 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꼽아보면 저항과 젖산, 그리고 체력, 이렇게 3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병은 자유형과 달리 호흡할 때 저항을 이겨내고 수영을 해야 돼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영법이고, 양쪽 어깨에 젖산이 쌓이면 저병을 시작할 때와 가장 힘들 때 스트로크의 효율은 엄청나게 차이를 보이게 되죠. 그럼 저항을 이겨내고 체력을 아끼려면 어떤 연습을 해줘야 할까요? 바로 타이밍 맞춰주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자유형이나 배영은 양팔을 따로 움직이다 보니 타이밍에 맞춰서 동작을 해줘야 되는 게 없지만, 저병과 평영의 경우 양팔과 양쪽 다리를 모두 사용하다 보니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죠. 평영을 잘하는 분들은 좋은 평영킥, 그리고 딱 맞는 타이밍에 스트로크를 해줌으로써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한 번에 멀리, 그리고 더 빨리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병도 마찬가지로 좋은 킥과 딱 맞는 타이밍에 스트로크가 합쳐진다면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저병을 오랫동안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병의 핵심 타이밍은 출수킥과 스트로크, 피니쉬, 그리고 호흡이 거의 동시에 맞아 떨어졌을 때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면 저항을 그대로 받으면서 힘은 쓰지만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저병 타이밍을 맞추는 연습을 2가지 추천드리자면, 첫 번째는 저병킥과 평영풀을 동시에 하기, 두 번째는 한팔 저병과 양팔 저병을 섞어서 저병하기. 첫 번째, 저병킥과 평영풀을 동시에 하기는 저병 타이밍과 완전 똑같이 연습할 수 있으면서 오랫동안 지속해도 힘들지 않게 타이밍 연습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병 출수킥과 평영 스트로크, 그리고 호흡까지 3가지를 동시에 맞춰주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고 감각을 익혔다면 저병 스트로크를 직접 해보면서 타이밍이 잘 맞는지 아닌지 느껴볼 수 있어 좋습니다. 저병킥과 스트로크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지면 힘을 많이 쓰지 않아도 앞으로 쭉 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보통 타이밍이 안 맞는 경우 출수킥이 끝나고 스트로크가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러면 힘이 분산돼서 저항을 많이 받게 되어 굉장히 힘든 수영을 하게 되는데요. 스트로크와 킥 둘 중 어떤 걸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몰라서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영 스트로크와 저병 킥을 같이 연습하라고 주문한 것이죠. 저병 타이밍 맞추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처음에 입수킥 차면서 엔트리 동작과 글라이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캐치 동작에서 풀 동작으로 이어질 때 출수킥을 차게 되면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풀 동작이 약한 분들은 물을 당기고 피니쉬까지 구간이 오래 걸려 타이밍이 약간 어긋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캐치 동작에서 풀 동작 이어지려 할 때 출수킥을 차면 딱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로크에 킥을 맞추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킥에 스트로크를 맞춘다고 생각하고 저병을 하면 타이밍 맞추기가 한결 수월해질 테니 제가 알려드린 방법 믿고 따라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저병 타이밍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팔 저병과 섞어서 양팔 저병하기.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저병은 당연히 한팔 저병인데, 대부분 너무 쉽게 그리고 대충 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한팔 저병을 제대로 연습하면 스트로크와 킥 타이밍 맞추기 그리고 가슴 누르기 연습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드릴 중 하나인데요. 한팔 저병이랑 양팔 저병을 섞어서 한다면 조금 더 실전처럼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한팔 저병으로 오른쪽과 왼쪽 각각 2번씩 해주고 양팔 저병으로 2번 이렇게 이어서 연습해주면 되겠습니다. 한팔 저병할 때는 킥과 스트로크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진 것처럼 양팔 저병할 때도 똑같이 할 수 있게 연습해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올림픽에서 28개의 메달을 따냈던 마이클 펠프스도 한팔 저병과 양팔 저병을 섞어서 투투투 연습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현역 선수들도 많이 해주는 연습 중 하나입니다. 물론 선수들이 한팔 저병하는 것과 여러분이 한팔 저병하는 건 목적이 약간 다르지만 한팔 저병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또한 굉장한 장점 중 하나이죠. 테크닉적으로 저병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건 모두 알려드렸고 이제는 저병을 잘하기 위한 젖산을 이겨내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병을 많이 하다 보면 어깨 근육이 아파서 팔이 잘 안 돌아가는 경우를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럴 때 젖산이 꼈다고 표현하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가장 기본적으로 저병을 많이 해서 팔이 안 돌아가는 상황을 자주 접하고 이겨내는 방법이 있으며 스트레칭 코드를 이용한 지상훈련이나 웨이트를 통한 강화 방법이 있습니다. 스트레칭 코드는 고정 댓글 링크를 이용해서 구매하여 하루에 500개씩 매일 당겨주세요. 그리고 웨이트 할 때는 랩풀다운처럼 광배근을 자극해줄 수 있는 운동과 덤벨 숄더 프레스처럼 어깨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해주세요. 그럼 저병을 오래 해도 젖산을 충분히 버텨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을 더 알려드리자면 물속 풀 동작에서 피니쉬 동작으로 이어갈 때 힘을 줘서 강하게 밀어주면 리커버리 동작 때 힘을 쓰지 않아도 편하게 어깨를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유연한 분들의 경우에는 저병 스트로크를 보다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분들은 어깨가 뻣뻣한 걸 힘으로 극복하려는 모습을 자주 봤었는데 집에서 잘 늘어나는 밴드를 잡고 천천히 어깨를 돌려주는 연습을 자주 해주세요. 그러면 굳이 힘을 많이 써서 팔에 돌릴 필요가 없고 부드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리자면 저병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대표적인 3가지는 저항과 젖산 그리고 체력 이렇게 3가지가 있고 저항을 이겨내고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 2가지 연습을 추천드리는데 첫 번째는 저병킥과 평형풀을 동시에 하는 연습을 통해 타이밍 맞추는 훈련 그리고 2번째는 한팔 저병과 양팔 저병을 섞어서 하는 연습이었습니다. 2가지 연습 모두 킥과 스트로크 타이밍에 맞춰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연습입니다. 저병킥과 스트로크 타이밍을 맞추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캐치 동작에서 풀 동작으로 이어질 때 출수킥을 강하게 차주게 되면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에 킥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킥에 스트로크를 맞춘다는 생각으로 저병을 하신다면 타이밍도 잘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젖산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저병을 많이 해봐야 하며 밴드를 통해 유연성을 길러 어깨를 힘들이지 않고 돌릴 수 있게 연습해주세요.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스트레칭 코드를 매일 500개씩 당기는 것과 헬스장에서 랩풀다운으로 광배근 근력을 키우고 덤벨 숄더 프레스로 어깨를 강화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형으로 25m 갈 때 몇 번의 스트로크로 도착하시나요? 평형을 잘하는 분들은 5번 이내로 도착할 것이고 아직 평형에 대한 요령이 없는 분들이라면 5번 이상, 심지어 10번 이상 스트로크해야 도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평형을 잘하는 분들과 못하는 분들의 차이점은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킥, 2번째는 글라이딩입니다. 오늘은 힘들이지 않고 부드럽게 평형할 수 있는 글라이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평형 실력을 더 향상시키고 싶은 분들 그리고 평형할 때 힘으로 하던 분들 영상 끝까지 보고 따라하시면 평형 실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형할 때 힘쓰지 않아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구간은 바로 글라이딩 할 때인데요. 평형킥과 스트로크 동작을 통해 추진력을 만들어내고 이걸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나가는 거리가 달라진다 할 수 있습니다. 평형킥을 아무리 잘 차도 글라이딩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항을 받거나 너무 빨리 다음 스트로크로 이어간다면 어쩔 수 없이 히치수가 늘어나게 되죠. 글라이딩 연습 전 저항을 줄여줄 수 있는 자세 먼저 연습하고 시작하는 게 좋은데요.
글라이딩의 핵심 포인트 첫 번째는 팔꿈치를 완전히 펴주는 것입니다. 평형 스트로크가 끝난 뒤 글라이딩 자세를 잡아줄 때 몸은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으나 팔꿈치가 살짝 구부러진 상태로 글라이딩 자세를 만들어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 평형킥이 아무리 좋아도 글라이딩 거리는 길지 않습니다. 평형할 때 나가는 거리가 짧은 분들은 글라이딩 자세를 필수적으로 연습해 주셔야 하는데, 연습 방법으로는 팔을 귀 옆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손끝부터 어깨까지 팔을 일직선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을 평형할 때마다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평형 글라이딩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바로 하체보다 깊이 들어간 상체입니다. 평형 글라이딩 할 때 상체는 하체보다 조금 더 내려가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줘야 평형을 길게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평형을 못하는 분들이나 글라이딩을 못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상체를 수면 아래쪽으로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상체보다 하체가 내려가 있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무게중심이 하체 쪽에 쏠려 있어 물을 타고 넘어가지 못하며 질질 끌려가는 형태의 평형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상체가 하체보다 가라앉아 있다면 스트로크에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어 킥으로 만들어낸 추진력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체로 물을 밀고 가는 게 아닌 유선형 자세가 되기 때문에 저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되죠. 연습 방법으로는 평형킥을 차는데 허리와 엉덩이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차는 것이 아니라 표면 근처에 위치시켜 놓은 다음 킥을 눌러서 차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평형킥 할 때 물을 뒤쪽으로 곧장 밀어준다 생각하지만 글라이딩을 위한 발차기는 약간 아래쪽으로 눌러 차는 방식으로 해주셔야 하체를 띄우고 상체는 가라앉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평형킥을 눌러차기 위해서는 다리를 접었다 펴는 순간 방향을 바꿔줘야 하는데, 일반적인 발차기는 힘의 방향이 뒤쪽으로 향한다면 눌러차는 발차기는 힘의 방향이 대각선 아래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대각선 쪽으로 추진력을 받게 되면서 엉덩이와 하체가 자연스럽게 뜨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하체는 뜨고 상체는 한결 편안하게 가라앉게 되어 글라이딩에 최적화된 포지션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눌러차는 방식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할 수 있으나, 다리를 접었다 임팩트하는 순간에 힘을 주는 방향을 뒤쪽이 아니라 발목을 사용해 대각선 아래쪽으로 힘을 전달시켜주면 누구나 눌러차기가 가능해지죠. 연습 방법으로는 킥판 앞부분을 잡고 평형킥을 하거나 킥판 없이 평형킥 할 때 똑같은 포지션에서 킥만 차주는 걸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좋으신 분이나 평형킥 할 때 물을 잘 밀어주는 분들은 눌러차기가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연습하는 평형킥을 잘 기억해 주시고 스트로크 동작과 같이 할 때 똑같이 할 수 있다면 이전보다 평형 글라이딩을 훨씬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평형 글라이딩을 본격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데요. 풀브이를 끼고 상체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걸 집중해서 하는 방법과 투킥 원스트로크로 물속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길게 글라이딩하는 드릴이 있습니다. 풀브이를 사용해서 스트로크와 상체 포지션 연습을 먼저 해주세요. 이때 스트로크를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이 아닌 글라이딩이 진행될 시간만큼 기다렸다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면 됩니다. 약간의 문제점은 발차기 없이 스트로크만 해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 만큼 추진력이 발생되지 않는데, 이 부분은 리커버리하며 팔을 앞쪽으로 던질 때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이동시켜주면 약간의 추진력이 생겨 한결 편안하게 상체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포지션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앞서 연습했던 모든 걸 활용해서 투킥 원스트로크 드릴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체 포지션이 하체보다 아래쪽에 위치할 수 있게 리커버리 동작에서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엉덩이와 허리가 가라앉으면 글라이딩이 될 수 없으니 앞서 알려드렸던 눌러차는 방식으로 킥을 해주시면 투킥 원스트로크 드릴을 제대로 연습할 수 있게 됩니다. 투킥 원스트로크 할 때 첫 번째 킥은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눌러서 차면 되고, 그 뒤에 몸이 일직선이 되는 순간 서서히 뜨기 시작하니 두 번째 킥 타이밍을 미리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킥과 두 번째 킥 사이 텀이 너무 짧다면 글라이딩 거리가 짧아지게 되고, 첫 번째 킥과 두 번째 킥 사이 텀이 너무 길다면 몸이 먼저 뜨게 되니 이런 점은 주의해서 연습해 주세요.
여기까지 힘들이지 않고 부드럽게 평형할 수 있는 글라이딩을 배워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의 중요 포인트는 스트림라인 만들어줄 때 팔꿈치를 완전히 펴주는 것과 하체보다 상체가 깊게 들어가야 글라이딩이 잘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상체가 하체보다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킥을 눌러서 차줘야 하며 리커버리 할 때 무게중심은 앞쪽으로 이동시켜줘서 추진력을 극대화시켜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평형 글라이딩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수영 선수들처럼 평형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니 꾸준히 연습해보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